GitHub 가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프로젝트 몇 개를 더 올려놨습니다. 자, 칵테일로 시작하는 칵테일 리스트, 칵테일 레시피, 칵테일 리스트 위드 모백스, 칵테일 레시피 위드 모백스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칵테일 리스트 부분 저희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칵테일 리스트는요, 보시면은 이제 그 칵테일 데이터가 3개가 있고요. 진토닉, AMF, 모히또 뭐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할 수 있게 위해 이제 데이터를 따로 분리를 해놨는데, 자, 우선 동작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피커가 있고요. 피커에서 선택을 하면은 이제 다른 아이템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마우스로 하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실제로는 터치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이제 값을 변경을 하면은 그 해당 변경한 값에 대한 내용이 아래 표시가 되고, 지금 어차피 화면상에는 똑같은 크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기 모히또 저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용량이 굉장히 큰 이미지여가지고 아마 다른 거에 비해서 걔만 로딩이 좀 오래 걸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요런 그 레시피를 안내해주는 앱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도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진 않았습니다. 앱.js 하나 안에서 이제 기본 컴포넌트랑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시를 할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앞에서 다 다루었던 스테이트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언더스코어를 로드를 해가지고 언더스코어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 find 함수 하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가 있어요. 경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로컬상에 두지 않고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다가 사용을 할 건데,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주의하실 점은 iOS에서는 HTTPS가 아닌 주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로드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HTTP를 부득이하게 사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엑스코드 설정상에서 그 도메인 단위로 허용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iOS 상에서는 이미지가 됐든 어떤 리소스가 됐든지 간에 HTTP로 돼 있는 리소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없이 이제 엑스포상에서만 동작을 시키고 있는데, 엑스포상에서만 동작을 시킬 때는 HTTP 리소스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리소스를 HTTPS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 개수를 조금씩 늘려간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뷰 쪽을 먼저 살펴볼게요. 뷰 쪽을 보면은 뷰가 이번에는 조금 길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만 화면상에 있는 요소는 막상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전체 감싸는 뷰 하나가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뷰가 있는데 여기에 그 플렉스가 0.3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또 뷰의 스타일이 0.7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화면에 뷰가 있고 뷰를 3대 7 비율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그 위에 3으로 나눈 영역 안에 이제 피커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화면에 표시된 컨텐츠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피커 부분의 약간 특성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요. 피커가 이제 자기가 표시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중간에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크기를 이제 위쪽을 3을 안 지정을 해주고 위에 있는 애가 크기가 세로 1 크기만큼, 플렉스 1만큼의 크기를 다 가지게 되면은 그 컨텐츠 영역 뒤쪽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3대 7로 영역을 딱 나누고 위에 그 3으로 나눈 영역 안에다가 피커를
표시를 했습니다. 피커는 이제 가로 크기 300에 세로 크기 40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lected value라는 거 안에다가 이제 state의 그 value 값을 연결을 해놨고, 그런 다음에 실제 사용자들이 조작을 해서 변경이 될 때, 그래가지고 value가 change 될 때 on change value 이벤트 안에서 set state를 이용을 해서 값을 업데이트하게끔 해놨습니다. input 안에서 이제 한 거랑 똑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에서 누가 표시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를 결국 이 selected value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selected value를 설정을 안 하거나 혹은 그 on value change 이벤트를 설정을 안 해놓게 되면은 그 화면상의 표시는 되는데 변경되지 않는 그런 엘리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selected value만 놔두고서 on change value를 하게 되면은 이제 input 같은 경우에는 값이 변경되자마자 다시 스테이트에 있는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에 그게 보이지가 않게 되지만은 얘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값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더라도 스테이트가 다시 반영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항상 value change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고요. 지금은 이 리스트를 직접 저기 데이터에 이게 개수까지 연동되게 만들지는 않았고 우선은 세 개를 그냥 뿌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피커 안에 이제 picker.item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 뭐 HTML로 치자면 select 안에 옵션 같은 요소들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값을 뿌리게끔 해 놓았고요. 자, 그 아래에는 이제 그 이미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기본으로 이미지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로컬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웹상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올 때에는 이 소스 상에다가 URI라는 이름이 설정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할당을 해서 이 URI 안에다가 그 주소를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크기를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디폴트 값이 없어요. 그래서 설정을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사이즈는 0 by 0입니다. 화면상에 로드는 되지만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리사이즈 모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해당 크기 안에 이거를 커버, 컨테인, 그리고 또 몇 가지 속성이 더 있는데 스트레치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러온 이미지를 이제 해당 크기 안에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 그 리사이즈 모드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데이터에 칵테일 이름하고 레시피 두 가지 값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화면상에 그 이렇게 텍스트 두 개 뷰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요. 사실 그냥 텍스트를 뿌리나 뷰로 감싸서 뿌리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 뭐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뷰로 감싸서 자, 이름과 텍스트가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뷰에서 스테이트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트 조작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거는 지금 스테이트 상에 있는 밸류 값 하나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커는 그 업데이트 피커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트 값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업데이트된 값 중에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밸류의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일부러 띄어쓰기를 안 넣고서 작성을 했는데요. 진토닉, AMF, 모히또라는 세 개의 밸류가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제 이 오브젝트가 계속 연달아서 표시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키라는 값을 먼저 일단 넣어놨고요. 라벨 그래가지고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그 재료 설명을 하는 그 설명 부분 그리고 이미지 주소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언더스코어의 find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스테이트의 밸류하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배열 중에서 키가 일치하는 애를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찾은 데이터를 여기에서 아이템의 라벨 그리고 아이템의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바인드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서 저 피커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직접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했을 때만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은 화면상에 어떻게 뿌려질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렌더에다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변환돼서 그 변환된 데이터가 반영되는 과정 자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